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예 작물 번식에 관련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카고에 그렇죠. 온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눠주실 정보 내용이 원예 작물 번식인데요. 네. 이 작물이 뭔가요? 작물이라는 이 지구상에는 아주 많은 그 생물이 살고 있죠. 네. 그중에 생물 중에도 동물과 식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식물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심는 거를 우리가 작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작물 중에는요, 우리가 주로 식생활에 필요로 한 일반 작물,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 작물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을 즐겁게 하거나 생활에 편리하게 하는 그런 거는 우리가 원예 작물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예 작물도 보면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원예 작물 중에는 우리가 오이나 토마토나 이것도 원예 작물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입을 즐겁게 하고 또 그다음에 장미꽃이나 또 그런 거는 우리가 눈을 즐겁게 하지 않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눈도 즐겁게 뿐 아니라 그 코도 아주 냄새가 맡으면 몸을 즐겁게 해주죠. 네. 아주 즐겁게 하죠. 네. 이제 그러한 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네. 자, 오늘 마치 생물학 시간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아이고, 네. 그래.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예 작물이라고 말씀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셨을 때 우리가 흙을 어떻게 고르는지 또 흙을 어떻게 해서 좋은 옥토로 만드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그 다음 단계인 그렇죠. 네. 씨앗 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땅이 좋더라 하더라도 말이죠. 자기가 목적하는 그 식물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은 배추를 이제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죠. 배추에도 그러니까 조선 배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호배추가 있어요. 네. 조선 배추다 하는 얘기는 네. 그러니까 가운데 가서 그 포기가 안 앉는 걸 갖다 조선 배추라고 그래요. 네. 잎이 이렇게 벌어져서 그러한 배추는 주로 우리가 뭐에 쓰느냐 하면요. 봄동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봄동을 기를 적에는 조선 배추가 좋아요. 그 겉절이 해 먹는 거죠. 그렇죠. 조선 네. 배추 이름 보면 먹으면 아주 제가 정말 먹는 거는 좀 알아요. 네. 그런데 아주 요즘 이제 인터넷으로 보면은요. 네. 굉장히 영양가로 아주 좋은 거로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가 품종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하는 그 땅에다가 어떻게 심어야지 좋은 걸 우리가 심어가지고 자기가 목적하는 목적하는 것만큼 수확을 얻을 수 있나 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수확율까지 이 씨앗 심기에서 결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에요. 그렇군요. 품종이다 하는 얘기는 뭘 되냐면 우리가 장미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거는 찔레도 장미예요. 장미과에 속해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넝쿨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이렇게 곧장 올라가서 이제 화병에 이렇게 꽂는 꽃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꽃도 클 뿐만 아니라 모양도 아주 귀엽게 생겼죠. 네. 그런데 우리가 넝쿨 장미 같은 거는 이 울타리 같은 데 심으면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울타리를 아주 이쁘게 집을 환경을 아주 이쁘게 만들죠. 네. 이와 같은 게 있고 장미라 하더라도 어떤 건 냄새가 다 달라요. 네. 어떤 건 냄새가 아주 진한 게 있고 어떤 건 냄새가 별로 나지 않는 게 있고 장미도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뭘 들을 수 있냐면은 벌레가 잘 안 내미는 게 있고 벌레가 잘 드는 게 그러한 걸로 다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충해도 방지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가 목적하는 많이 수확할 수도 있고 색깔이나 이런 거나 모든 게 다 다릅니다. 네. 하나 또 예를 든다면 사과 있잖아요. 네. 사과 얼마나 많아요. 네. 참 많죠. 예. 그 사과마다 다 품종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품종이 다르다는 얘기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 품종을 다 선택해서 심어야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흙이라든가 또한 그 온도의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는 별로 아니지만은 비교적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팜추리 있지 않습니까? 네. 팜추리를 갖다가 여기다가 심으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안 되죠. 얼어 죽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팜추리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팜추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 여건에 갖다 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씨앗 심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도 고려를 그럼요. 잘 미리 해야 하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은 이웃집이라든가 그걸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가서 네. 이걸 언제 어떻게 씨를 부르냐 그게 듣는 게 가장 네. 효과적이고 또 그다음에- 원예 나눔에 가면은 그렇죠.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죠. 네. 요즘은 이제 그 문화회관에서 원예 나눔을 작년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품종도 자기가 씨앗을 받은 걸 논아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묘를 또 논아주기도 하고 예. 또 자기가 이제 그 잘라가지고서 뿌리를 내가지고 그걸 논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네. 주는 사람도 기쁘지만은 받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기분이 네. 더 좋겠죠. 좋으시죠. 그래서 아마 원예 나눔에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요. 아주 환희가 있어요. 네. 거기 와서 이렇게 웃는 거나 이런 거 보면요. 아주 굉장히 즐거움을 가지고서 할 수 있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참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남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전달 안 되는 거. 네. 지금 이 미세최 같은 분도 지금 이렇게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남한테 즐겁게 아이, 해주는 거 감사합니다. 참 얼마나 좋아요. 네. 이제 이번 겨울에 사실 모종을 심으신 분들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씨앗 심기를 종류별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야채, 아까 말씀하신 채소를 심는 것과 꽃을 심는 것들, 네. 또 모종을 심는 것들,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시죠. 왜냐하면 이 시카고는 아까 저기 했지만은 그 미국 땅은요. 네. 남쪽과 북쪽이 굉장히 길지 않아요. 네. 한국은 그 나라가 조그맣기 때문에 예. 별로 그렇게 기후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의 경우는 땅이 남과 북에 굉장히 길지 않아요. 차이가 많죠. 네, 차이였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홈디포나 네. 이런데 너스리 같은데 가시면은 네. 그 이제 나무를 사다가 꽃이 이뻐서 이제 갖다 심지 않아요. 예. 사다 심는데 아무거나 갖다 사다 심으면은 겨울에 어떻게 돼요? 겨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식물에 이렇게 태그를 보면요. 네. 태그 보면 그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꽃 이름이 뭐다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뭘 들을 수 있냐면 거기에 그 프렌트 그러니까 하드닝 존이 있어요. 하드닝 존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하드닝 존은 겨울을 지날 수 있는 환경에 겨울을 지날 수 있는 그러한 조닝이 있어요. 워낙에 미국이 땅덩어리가 땅덩어리가 넓어서 크기 때문에 기온이 그래요. 틀리니까요. 그래서 네. 조닝이 그 북아메리카의 경우는 북미의 경우서는 저 카나다 북쪽서부터 저 플로리다 밑에까지가 조닝이 11그루로 다 나눠져 있어요. 네네. 조닝이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은 그러니까 5 그러면 5A가 있고 B가 있고 그래요. 근데 네. 그러면 시카고는 어떠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인디아나나 이 미시간 같은 경우는요. 존이 5A하고 그처럼 B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씨앗을 살 때 5A나 5B로 써 있는 것들을 사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군요. 10이든가 10A나 B 같은 걸 사다 심으면은 그거는 여름에는 되죠. 여름에도 플로리다나 여기다 날씨는 같지 더운 않아요. 데서 자라는 식물이 그렇죠. 번호가 그, 높군요. 네, 숫자가 높을수록에 그러니까 따뜻한 데서. 열대 식물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숫자가 낮을수록 뭐냐면 그냥 함대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꼭 그러니까 아시고서 식물을 구입해야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갖다 심으면은 비싸게 주는 식물 그냥 겨울 안 나면 그냥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림에는 사실 굉장히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갖고 와서 여기다 심으면 잘 자라겠지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 너스리나 이런 데 가서 사실 적에는 네. 그걸 꼭 참조하시고서 사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여러 가지 채소들도 많이 심으실 텐데요. 네. 이 채소를 씨앗을 이제 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씨앗들을 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 좀 난감할 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을 얼마나 왜냐하면은, 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이 시카고에는 더군다나 이 한국 분들은 뒤에다가 텃밭을 많이 만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텃밭이라고 여기서는 베지터블 가든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저기 해요. 이 예. 아시아. 그다음에 이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 비교적 가서 물어보면 어디냐 그러면은 자기는 뭐 독일이다 이쪽 그쪽 네.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예. 그 사람들은 아주 잘 길러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 채소를 집에서 길러서 우리가 먹는 것하고요. 사다 먹는 것하고는 굉장히 맛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뭘 들으면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예. 달라져요. 아. 집에서 만약 딴 오이 있잖아요. 예. 오이는 2주가 지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집에서 기른 네, 예. 오이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로스리에서 산 그 오이 같은 거 갖다 놓으면은 일주일만 되면 예. 물러져요. 예, 예. 이게 달라요. 그만큼 집에서 심은 것이 좋다 그 그렇죠. 말씀이시죠? 집에서 예. 기는 게 굉장히 좋고 네. 또 맛도 어떠냐면 맛도 또 다르죠. 네. 맛도 다르고 또 오이 한 포기를 심지 않습니까? 예. 한 포기 심으면요. 품종에 따라 달라요. 네. 어떤 거는 마디마다 열리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냐면 마디오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선오이라고 그러는 거는 마디가 한 다섯 여섯 마디 건너가서 하나씩 이렇게 붙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몇 개 수확을 못하지 않아요. 마디마다 2개씩 하나씩 열리는 것하고 다섯 여섯 마디 가서 오이가 하나씩 열리는 거 어떤 게 나아요? 여러 개가 마디마다 열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 마디마다 열리는 그렇군요. 거는 예, 심어가지고 이웃도 주고 교회 예. 가서 교회 사람들도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 씨를 심으면은요, 네. 그 씨앗을 새가 와서 짜먹을까 그렇죠. 걱정되고 근데 이제 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왜냐하면 모르겠거든요. 요즘 이제 예. 씨 뿌리는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이씨나 그다음에 오이씨, 그다음에 고추씨, 그다음에 열무씨, 상추씨, 또 계자씨, 깻잎 같은 것도 깻잎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씨앗을 지금 아주 적깁니다. 지금 4월에 네. 심으면 좋군요. 그런데 예. 땅에다 직접 뿌리는 걸 우리가 직파라고 그래요. 네. 바로 직접 뿌린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직파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모종을? 온실이나 예. 실내에서 우리가 길러가지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묘를 길러가지고 심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한 거 이제 2가지 종류가 분류를 하는데 안에 실내나 그렇지 않으면 온실이나 이런 데서 묘를 길러가지고 내다 심는 거는 다른 것보다 얼마 빠르면 수확도 빠르고요. 네. 수확이 빨라요. 보통 얼마나 빠르냐면 보통 한 2주, 한 1주, 2주, 3주 그렇게 빠릅니다. 네. 그러니까 남보다 내가 좀 일찍 먹고 싶다. 남보다 좀 많이 수확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면요. 네. 집 안에다가 오이씨를 뿌린다든가 고추씨를 하든가 토마토라든가 네. 이런 거를 해서 갖다가 바깥에다 내다 심으면은 비교적 빨리 꽃이 피고 그다음에 빨리 수확을 할 수 있죠. 집 안에서 먼저 하는 것이 그렇죠. 더 빠르다 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월이라 지금은 날씨가 바깥이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혹시 꽃샘 추위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꽃샘 추위는 꽃이 필 무렵에는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꼭 눈이 한 번 꼭 와요. 맞죠.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요. 바깥에서 뜨뜻한 데서 자라던 식물을 갖다 묘를 내다 심었을 때는 그거는 피해를 봐요. 그런데 네. 바깥에서 싹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란 식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밤의 온도나 낮의 온도가 낮은 온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요. 별로 피해가 서리가 맞아도 안 돼요. 적군요. 네. 그런데 그런 그 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기른 묘를 바깥에다 내다 심을 때에는요. 네네네. 틀림없이 그 위에다 뭘 하냐면은 그 신문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샤핑 그 백이요? 네, 그런 걸 갖다 이렇게 한번 덮어주면은 네. 서리의 피해나 그러니까 어느 걸 방지할 수 동물들한테도 있어요. 좀 또 덜 보호를 그거를 받고, 덮어놓음으로써 어떠한 적이 있냐면은 새나 짐승이 토끼가 와서 네, 토끼가 네. 와서 그걸 먹지를 않아요. 네. 먹지를 못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면은 이 토끼가 그 새가 씨앗을 쫙 먹죠. 네. 나무에서 씨른 걸 이렇게 뿌리는 거 보고 있다가요. 돌았으면 내려와서 다 주워 새가요? 먹어요. 네. 근데 씨가 비싸거든요. 네. 열무씨 같은 건 뭐 몇 개 안 들었어요. 한 네. 20개밖에 안 들었는데 네네. 그거 뭐 한 1불, 2불 주고 사다 심은 데가 다 주워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씨를 뿌린 다음에는 예. 그러니까 그 위다가 신문지나 비닐을 갖다 덮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예.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첫째 새가 주워 먹지도 않지만요. 네. 그다음에 온도가 바깥에 온도보다 땅 온도가 지열이 있잖아요. 네네. 지열에 의해서 그 그러니까 봉투 안에는 조금 네, 보호가 되겠군요. 덥죠. 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싹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네. 우리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벌러지가 또 잎을 갉아먹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씨를 뿌린 다음에는 그 위에다 신문지 같은 걸 덮어놓으시는데 덮어놓는 것이 좋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또 네,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네. 비교적 이제 별로 그렇게 피해를 안 보고 예. 그러니까 즐겁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가 또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5.9 AM 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의 라디오 정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와 함께 원예 작물 번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즘 원예 나눔 수업에서 그 또 분재도 진행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분재다 하면은 미국 사람은 본사이라고 얘기해요. 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한국에도 보니까 굉장히 분재에 대한 걸 갖다 많이 하고 있어요. 네네. 특별히 요즘 중국에서 아마 조금 좀 생활 수준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네. 분재를 굉장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저기래요. 네. 그런데 이 분재는 식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리빙 아트 그러니까 뭐야 살아있는 그러니까 예술이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그래서 분들, 네, 사실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요, 분재를 한국에서 접할 때는 사실 소나무 분재들 조그만 걸 많이 그렇죠. 보셨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분재를 국화 분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재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식물을 이용해서든지 예술 작품, 자연을 이용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나무 분재가 비교적 많아요. 네. 그리고 소나무 오래 갈수록 점점 가면 갈수록에 점점 나이가 먹게 되니까 네. 가치가 높아지죠. 네. 근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냐면 국화를 가지고서 이제 분재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화 분재를 하는데 국화는 사실은 꽃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꽃인데 이 꽃이 있는데 이 꽃도 향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꽃이 다양성이 있어요. 네.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어떠냐면은 작은 꽃도 있고 큰 네. 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꽃의 크기 또 하나 색깔 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재를 많이 만듭니다. 네. 자, 원예 나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847 네. 724 2043. 2043 네, 원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원예 나눔 847-724-204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예 나눔의 정호영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원예 작물 번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원예 나눔 정호영 대표 항상 좋은 이야기 나누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자, 심는 기쁨, 기르는 기쁨에서 나누는 기쁨까지 이 원예 나눔에는 사랑이 정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원예 나눔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847-724-2043 847-724-2043으로 연락하시면 정호영 대표께서 언제든지 친절히 상담해 주실 겁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 또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AM1330 KR@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4월 10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